네, 스타트업 세일즈 연구소 유장준 대표입니다. 오늘은 언택트 시대의 고객 발견 방법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젠가부터 이렇게 생긴 세탁소 많이 없어지고 있죠? 과연 이 세탁업이라는 게 좀 잘 안 되는 걸까요? 사람들이 갑자기 세탁소를 찾지 않게 된 걸까요? 사람들이 빨래를 덜 하게 된 걸까요? 아니면 요즘에 세탁기가 잘 나오니까 다들 또 집에서 할까요? 드라이기도 있고 하니까요. 자, 근데 이제 그게 아니죠. 비대면 세탁 서비스가 연평균 200%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 오프라인 세탁소와 이렇게 비대면 세탁 서비스가 과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오프라인에서는 없어지고 온라인에서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은 팩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업종은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는 혹시 이렇게 변하고 있지는 않은 걸까요? 사실 이 소상공인의 아픔을 누가 헤아리겠습니까? 많은 이 유명인들도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홍석천 씨도, 오정현 씨도, 강원래 씨도 줄줄이 폐업을 하고 있다는 그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저성장이다, 불황이다 얘기를 많이 하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초호황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 어렴풋이 2030이 더 잘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50, 60 세대들의 온라인 쇼핑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 쇼핑 규모 160조 원이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움직여야 될까요?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활동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고객을 만나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 굳이 힌트를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스타벅스 비대면 주문 이미 일상화 됐고요. 무인 주문, 키오스크 이 역시 일상화가 된 지 오래입니다. 온라인에서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영업도, 세일즈도 이제는 온라인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온라인 채널을 섭렵을 하셔야 됩니다. 유튜브에 출연한 의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들은 천지차이입니다. 제가 감히 걱정할 분들은 아닙니다만 의사, 변호사분들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출연한 원장은요, 같은 병원입니다. 요즘에는 공동 원장 제도가 많잖아요. 한 병원에 6명의 원장인데 그 중에 1명의 원장님은 유튜브에 출연을 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한번 걸어봤습니다. 저 그 원장님께 수술 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2달 후에나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님께서 저한테 추천을 해줍니다. 실력 똑같으니까요. 그 의사분 말고 다른 의사분들은 바로 이번 주에도 가능하니까 이분에게 한번 받아보실 생각 없냐. 저는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제가 거절하고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유튜브에 한번 출연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엄청나게 뛰어날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를 논리적으로 제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모르게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 유명하신 분이죠.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변호사님입니다. 이분은 왜 이렇게 구독자가 91만 명, 아마 지금 더 늘어났을 겁니다. 본인의 법률사무소 운영하면서 교통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칭찬받아 마땅할 것은 뭐냐면요. 먼저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대중들에게. 그 대중 중에서도 교통사고를 당한 분들께 먼저 도움을 준 겁니다. 무슨 도움을 줬죠? 블랙박스 영상 제보를 받아서 유권 해석을 내려준 거잖아요. 자, 우리는 저마다 야, 네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판단할 수는 있지만은 변호사가 유권 해석을 내린 것은 질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이분은 무료로 유튜브를 통해서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그것을 의도했던 안 했던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문철 변호사님께 사건도 의뢰를 하고 또 그런 의뢰를 떠나서 직접적인 연결을 떠나서 본인 자체가 유명해지셨기 때문에 나중에 변호사 수임 업무가 훨씬 수월해졌다는 것은 아마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자, 제가 유튜브 사례를 2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사업적으로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먼저 대중들께 도움을 줌으로 해서 결국엔 그것이 자기 홍보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셔야 될 겁니다. 블로그 마케팅 정말 오래됐죠? 한 20년도 넘었을 거예요. 블로그 마케팅 효과 있어? 오일샵, 판교에 위치한 더 H라는 오일샵입니다. 엔진오일, 기어오일,
브레이크 오일 등을 전문적으로 갈아주는 오일샵입니다. 요즘에 이런 오일샵들이 많이 증가했거든요. 자, 오일샵이라고 다 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안 되는 오일샵들은 경기가 안 좋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더H라는 오일샵은요, 예약을 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주 2회씩 꾸준하게 컨텐츠를 올리는데요. 어떤 컨텐츠를 올렸을까요? 엔진 오일을 교환하는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사진을 다 찍어가면서, 거기에는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BMW X6는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독일산 어떤 엔진 오일을 쓰는 게 좋습니다. 필터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필터를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라고 하는 등의 그 차종에 맞는 오일과 필터 교환법을 알려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차주들은 안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차를 저런 식으로 교환해 주는구나. 그렇지 않은 오일샵과 완전히 차별화가 되는 거죠. 자, 오일 교환 프로세스를 그대로 굉장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그 과정 자체. 작업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사진도 찍고 거기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더해서 교환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자체가 훌륭한 컨텐츠가 되는 거죠. 그것이 퍼지면서 내 차를 사랑하는 오너들은 이 업체를 일부러 찾아가는 겁니다. 블로그 마케팅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홈페이지는 혹시 살아있습니까? 여기서 살아있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업데이트가 계속 되는 홈페이지가 좋은 홈페이지입니다.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찾지 않는 홈페이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회사의 소개, 제품 소개, 이 정도만 돼 있다면 바로 바꾸셔야 됩니다. 가구, 플랫폼, 집 꾸미기 같은 경우는요, 스토어, 그러니까 쇼핑 사이트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컨텐츠가 먼저 나옵니다. 이를테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10평 남짓한 원룸을 호텔처럼 꾸미다, 이런 제목을 달고 이 10평의 남짓한 평범한 원룸을 어떻게 호텔처럼 꾸몄는지 그 과정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 노란 태그를 누르면 그때서야 종국의 스토어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 의자 나도 마음에 드네, 저 조명 나도 마음에 드네 하고서 클릭을 하면 그때서야 이제 쇼핑몰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스토리가 담겨있는 홈페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 꾸미기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언제라도 업데이트가 꾸준하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홈페이지. 여러분들 홈페이지가 있다고 땡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홈페이지는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즘에 플랫폼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이벤터스 또는 온오프믹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것은 행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벤터스 같은 데는 또 줌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온라인 세미나를 언제나 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온라인 세미나를 열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등록을 하게 되죠. 세미나 참여 등록을 하게 되면 잠재 고객의 전화번호와 이메일과 같은 컨택 포인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온라인 행사의 목적은 1차 목적이 세일즈 리드를 수집하는 거고요.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데, 당장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잠재 고객을 어치브하지 못했더라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했던 그 세미나가 온라인에 남기 때문에 몇 년 후에라도 대중들이 검색을 하다 보면 온라인 세미나를 했던 것을 발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께 연결이 되면서 여러분들께 이메일이나 전화와 같은 연락이 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바운드 마케팅의 기본 컨셉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교육도 할 수 있어요. 같은 얘기죠.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세일즈포스도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웨비나를 열고 있습니다. 7월 8일 오후 2시 딱 이렇게 해놓고 등록하기 란이 있잖아요. 세일즈포스의 담당자라든가 또는 전문가들이 출연해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차 목적은 세일즈 리드를 수집하는 데 있고요. 2차 목표는 온라인의 바다에서 검색되기 위함입니다. 또 뉴스레터, 요즘에 뉴스레터 전성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자, 꽃배달 서비스인 원모먼트라는 회사의 사례입니다. 꽃배달 서비스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뉴스레터를 보냅니다. 지금이 6월입니다. 그러면 6월의 탄생화, 핑크 로즈를 소재 삼아서 메일을 보내는 겁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6월의 탄생화는 사랑의 열매의 꽃말을 가진 핑크 로즈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아주 간단하면서도 뭐 로맨틱한 그런 멘트를 적어서 대중들께 보내면 아주 좋은 그런 컨텐츠가 되겠죠. 뉴스레터, 뭐 스티비라든가 또는 메일침프 같은 툴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공급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스타그램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감성과 스토리를 호소하는 전략이죠. 감수성에 호소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입니다. 특히 아무래도 뷰티 제품이나 아니면 건강 제품, 이런 제품을 서비스하는 회사들은 아무래도 인스타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비대면 채널로 고객들에 다가서서 고객들을 유인하는 그런 사례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에는 비대면 시대가 진행될수록 영업이라는 그 직무의 역량은 이렇게 바뀝니다. 초연결자로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섭렵하는 사람, 샤이 고객을 발견해서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사람,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매력적인 컨텐츠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온라인 채널들을 섭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럼 어떤 채널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런 채널들의 효용성을 일단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선호하는 고객들은요, 굉장히 샤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어떻게 하면은 부담 주지 않고 다가서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컨텐츠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사업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한마디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좀 곤란합니다. 우리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터치포인트는 고객과 만나는 그 접점입니다. 영업은 고객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찾는 곳에 있어야 돼요. 고객들이 온라인에서 찾고 있는데 온라인에 없으면 발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항상 고객의 부름에 대기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찾을 때 항상 생각나는 그런 존재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영업은요, 콜드콜에 의존했고요.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하는 거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콜드콜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매하고 말빨로 압도하고 될 때까지 매달리고 10번 찍어 넘어가게 하기, 이렇게 하면 추행입니다. 여러분들, 오프라인 100% 의존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현재의 영업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에서 활동해서 발견이 되셔야 됩니다. 온라인에서 소통해야 됩니다.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비대면을 선호하는 고객들한테 오프라인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우리도 온라인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는 옴니 채널을 추구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언택트 시대의 고객 발견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변하고요. 그에 따른 사람들의 소비 패턴, 소비자 행동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소개해드린 여러 채널, 터치 포인트들을 혹시라도 내가 놓치고 있었다면 지금 즉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